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종료됐습니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건데 예. 그래도 마스크 착용은 해야 한다지 예.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예.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를 토요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또 어제 깼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로. 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네, 아마 오늘 발표에서는 아마 1000명대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2월 초 수준으로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주 평균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도 봐도 거의 한 주 단위로 계속 3만 명씩 줄고 있는데 최근에 한 주 동안에 한 47,000명 정도가 확진이 되셨는데 네네. 그전 한 주에는 7만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여 명 줄었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2, 3만 명이 더 준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거의 1,000명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확진자 수면에서도 참 안정적인 상황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보면은 최근에 45명으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이전에 최고였던 게 이제 90%대였는데 지금은 40%로 떨어져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시니까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네네. 우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아직 의무 사항인데 예. 앞으로 이 마스크 착용 해제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확진자 수나 위중증 상태가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서 오늘부터 아마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인원수라든지 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이제 모두 해제가 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2주 뒤에 다시 평가해서 결정하는데 이 마스크 착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용 대비적으로 효과적이고 여러 우리 경제활동을 제한을 덜 가하면서도 예방 효과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진자 수가 지금 더 줄겠지만은 10만 명 확진자가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이 마스크 착용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이제 유지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는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먼저 가질 텐데 지금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사실 2m 거리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실내에서도 2m 거리를 둘 수 있는 실내 공간이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아마 2주 뒤에는 이런 부분까지 또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참고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5월 중에는 실내 마스크도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시기를 본다면요. 네. 하여튼 뭔가 회복이 됐다. 다시 좀 원상복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도 크고 뭐 당장 오늘 저녁에 약속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설레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나가시면 알겠습니다. 안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내일 방송하셔야 돼요. 예. 집회나 행사의 인원 제한도 좀 풀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집회 행사 인원도 제한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행사 집회 때 299명까지 가능했고 또 수용 인원도 70%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제한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회 행사라든지 뭐 우리 종교시설까지도 수용 인원 제한이 이제 70%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부 주도의 방역에서 이제는 이제 개인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방향이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 행사 중에 마스크를 좀 철저히 착용한다든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거리두기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 대부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음 주 25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 주 지나서 이게 조금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약간 준비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과 같은 이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그동안은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5일부터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음료 섭취하는 곳의 거리두기라든지 감염 전파 막는 부분을 대비를 하는 준비기간 한 주 뒤에는 이 부분들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허용된다 하니까 방심하기 쉬운데 네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고위험군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완화 기조 해제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고위험군 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은 여전히 기존 방역 수칙이 계속 지속이 되고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직 종식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일부터죠.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이 등급 가지고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제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당장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이 완화의 지침에도 뭐 원칙이 선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래서 먼저 뭐 청취자 여러분께 피부로 와닿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뭐 일상 의료 시스템 관리로 이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7일 동안 격리하고 있는 게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의무가 아니고 이제 그냥 권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 각자나 또는 사업장이나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그 사업장 단체에서 격리 기간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확진된 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재택 치료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격리가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확진이 되더라도 뭐 지금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향후 한 4주간의 유행기를 거치면 한 5월 23일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검사비가 이제 2등급으로 되면 유료가 돼서 본인 부담이 조금 늘 수가 있고 진료비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걸리면 앞으로 좀 서럽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네요. 예.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랑 진단은 그럼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보건소의 PCR 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흐름을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 보건소 중심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하는 게 이제 좀 더 이행이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네네. 뭐 물론 지금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또 확진까지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4주를 지나면 5월 23일 이후에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진료 체계가 좀 더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임시선별 검사서도 계속 축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CR 검사 대상이 보건소에서는 5월 말부터는 아마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까지만 축소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증상이 있어서 진단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도 검사 대상이 됐는데 이 분들은 좀 빠지고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아마 검사가 축소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풀어서 좋은데 뭐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재확산되는 거 아니야? 더 강력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뭐 강력한 신종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만약에 나타난다면 다시 뭐 1급 되고 선별 검사서 막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참 저도 델타 유행할 때 이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생기면서 참 힘든 상황으로 다시 좀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WHO에서도 조금 초기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는 거의 중증도가 높지 않을 거로 변이가 발생되더라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는 부분을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빨리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생긴다면은 그 생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부분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방역 큰 틀이 있었죠. 검사를 하고 추적하고 격리 치료하는 시스템을 빨리 재도입할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안타깝지만 뭐 영업시간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리두기도 아마 재도입될 수도 있고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이런 시스템도 다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로. 맞습니다. 그 혼란 상태, 완전히 팬데믹 상태, 그 겪어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도 있고 또 그래서 더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렇게 개인 간의 모임을 하더라도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른, 뭔가 선이 좀 지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인원수도 최대한 작게 한다든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 그리고 또 시간도 최대한 좀 짧게 좀 잡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교수님 그래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격리, 입원, 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들이 조금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미크론 지금 유행 추이를 고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10만 명 정도 발생하지만 아마 이번 주만 해도 거의 5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방역 해제하면 이런 감소 추세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뭐 사실 오랫동안 거의 2년 넘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들도 너무 컸고 많은 분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전환 속도를 내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바꾸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 이제 이런 전환하는 과정 중에 우리 중환자에서 85%를 차지하고 사망자 95%를 차지하는 고위험군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든요. 예, 특히 7, 80대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침이 좀 안 가라앉는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대표적인 증상이 한 2가지 정도 되고요. 여전히 뭐 후각이랑 미각 안 돌아온다. 이런 분들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그 뭐 초진 환자 한 65%가 3개 이상의 복합 증상을 느낀다. 이게 뭐 이렇게 냄새도 못 맡고 피로하고 뭐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온다는 건데 여기 어떤 증상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계속 항생제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사 안 하신 분들이나 무증상 경증 분들 합치면 거의 우리 인구의 한 50% 이상이 확진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명지병원에서 이게 지난달 21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 11일까지 한 1,077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후유증으로 기침이 가장 많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신세약, 기관지염, 호흡 이상, 식도염, 위염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사실 요 연구는 실제 진료를 받으러 온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국립의료원에서 했던 연구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거의 피로감 전신세약이 거의 50%대로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흡 증상, 미각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에도 이제 이런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 시에는 참지 마시고 다른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병원의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